안녕하세요. 인하대 의대 명예교수 김승희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뼈 관절 근육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람이 식물과 동물을 구분하는 게 바로 그거죠. 움직일 수 있느냐, 걸을 수 있느냐,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움직이는 데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뼈와 관절과 근육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 관절을 지키는 게 아주 삶의 질을 높이는 그러니까 방법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206개의 뼈가 이제 우리 몸에 있게 되겠는데요. 또 뼈와 뼈 사이를 이제 이어주는 게 바로 관절이고, 또 뼈를 감싸는 그 근육들이 다 있죠. 그래서 오늘은 뼈, 관절, 근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퀴즈를 내겠습니다. 운동은 많이 할수록 좋다. 그렇습니까? 많이 하면 좋죠. 그러지만은 부상당하면은 뭐 운동을 할 수도 없고, 또 결국은 굉장히 마이너스 효과가 있게 되기 때문에 많이 한다고 좋은 게 아니라 적절히 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뼈는 나이가 들면서 일정한 속도로 약해지는 구조물이다. 나이가 들면 여러 가지가 약해질 수는 있지만은 노력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굉장히 좋은 튼튼한 뼈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또 노력하지 않으면은 건물이 이렇게 먼지가 끼고 또 창틀이 깨지고 여러 가지 거미줄이 쳐지는 것처럼 우리 몸도 관리를 안 하면은 약해지게 됩니다. 남자에게는 골다공증이 생기지 않는다. 그러지 않죠. 남자도 골다공증이 생깁니다. 근데 여성보다는 늦게 이제 생기죠, 일반적으로는. 근데 여기서 이제 1번, 운동은 많이 할수록 좋다 하고, 또 안 하는 것이 전혀 그럼 안 하는 게 좋은가? 근데 안 하는 것보다는 운동은 하는 게 좋습니다. 먼저 골다공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골에 구멍이 뻥뻥 뚫린 걸 이제 골다공증이라고 하는데요. 골량의 감소와 골 조직의 약화에 의해서 뼈가 약해져서 골절이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상태가 바로 골다공증이 되겠습니다. 여성은 폐경기 이후에 급격히 발생을 하죠. 또 거기다가 칼슘 섭취 부족이나 운동량 부족, 일조량 부족, 음주 흡연, 소모성 만성 질환이나 특정 약물 등에 의해서 또 발생 빈도가 증가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정상 N쪽 뼈는 상당히 튼튼해 보이는데 반해서 오른쪽은 좀 이게 상당히 약해 보이죠. 그 다음에도 이 슬라이드 보시면은 20대의 뼈는 이렇게 치밀하게, 뼈 조직이 치밀하게 되어 있는 반해서 이게 나이 든 60대 별로 노력도 안 한 그런 사람에서는 뼈 조직이 좀 엉성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뼈를 이렇게 한번 뭉뚱거려 가지고 빠수면은 굉장히 뼈의 양이 적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집 관리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몸을 일정하게 늘 관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너무 암이나 동맥경화에만 신경 쓸 게 아니라 이 뼈, 관절, 근육에도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은 이렇게 우리 선조들이 평생 일하시면서 이렇게 퇴행성 관절염이 이제 올 수가 있는데요. 뼈와 뼈 사이에 충격을 흡수해주는 역할을 하는 관절이 장애가 달아 없어지고 약해지면서 관절의 변형과 통증이 발생하는 퇴행성 질환이 이제 바로 퇴행성 관절염이 되겠습니다. 이 퇴행성 관절염은 선진국 노인에게서 유병률이 가장 높은 질환으로 만성 진행성 질환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병원에 가면은 이 퇴행성 관절 환자들이 엄청 많고 수술도 많이 합니다. 이어민자로서는 노령과 비만, 외상, 관절염의 과거력, 그 다음에 일부 특수직업, 가족력 등이 이제 포함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어떻습니까? 손이 이렇게 굽은 걸 볼 수 있죠. 저도 이게 텃밭을 몇 시간 일하면은 손발이 이렇게 굽는데, 아마 우리 부모님들은 평생 일 하셔가지고
이런 퇴행성 관절염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참, 지금은 그래도 농업이나 여러 가지가 기계화가 많이 되어가지고 옛날에 비하면 참 훨씬 편리한 세상이 되었죠. 여기는 이제 바로 퇴행성 관절염이 많이 진행된 경우에 이렇게 손가락이 변형된 경우를 보고, 이거를 또 엑스레이를 이렇게 찍어보면 역시 이런 그런 변형된 뼈가 보이고 있습니다. 또 뭐 손뿐 아니라 무릎 관절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퇴행성 관절염이 생기는데요. 엑스레이를 보시면은 이렇게 그 관절과 관절 사이가 이게 좁아집니다. 이 정상 무릎은 관절과 관절 사이가 일정하게 유지되어 있죠. 거기에 반해서 이 퇴행성 관절염이 진행이 되면은 우측 이 사진은 굉장히 좁아져 있죠. 이런 경우에 또 어떤 경우에는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인공 관절로 대체하는 수술을 받기도 하고, 또 이렇게 고관절 그 대치수술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걸을 수 있는 사람도 있죠. 그 노년에 필요한 테크가 있습니다. 요즘 뭐 재테크 굉장히 그 붐이 일어나고 있죠. 그런 재테크 당연히 필요하지만은 그런 정테크가 있습니다. 이렇게 주위 사람들과 사회생활을 잘 유지하는 정테크가 있고, 그리고 또 이런 재테크와 정테크를 하기에 의한 그 가장 필요한 전제 조건이 뭐죠? 건강해야죠. 건강 테크가 중요합니다. 각종 질환을 예방하고 거기다가 근육을 잘 테크하는 게 재테크, 정테크보다 더 먼저입니다. 우선순위가. 흔히들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1건 2처 3재 4사 5. 무슨 뜻일까요? 가장 첫 번째는 건강이고, 두 번째는 배우자고, 세 번째가 재물이다. 재물은 뭐 어떤 사람은 뭐 그거에 재물이 두 번째인 사람도 있을지 몰라도, 건강, 첫 번째 건강은 뭐 꼭 그게 가장 먼저지요. 건강을 잃으면은 뭐 다른 거 뭐든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다음에 네 번째가 일이고, 다섯 번째는 친구다. 뭐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통장 잔고도 신경을 써야 되지만 근육 테크도 이게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 근육은 이렇게 운동을 해야지 근육이 늘어납니다. 근육도 이렇게 세게 운동을 해서 몸이 아플 정도로 운동을 하면 근육이 미세한 파열이 일어나 가지고 거기에 다시 강한 근육이 이렇게 이제 생성되어서 근육질의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운동을 해야겠죠. 안가 뭐 날씬하고 이런 게 좋은 게 아니라 근육량이 적을 경우에는 뭐 당뇨, 암, 뇌졸중, 심장병 발병 시 사망 위험이 상승합니다. 또 뇌혈관이 좁아질 위험도 1.5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씬한 것보다는 근육량을 잘 유지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근육량은 이렇게 이제 나이가 한 40 정도 되면은 매년 1%씩 감소합니다. 그러니까 40세에서 80세 되면은 60%가 되겠죠. 감소하니까. 근데 노력에 따라서 이렇게 이 빨간 선에 보시면 노력에 따라서 근육량이 많이 유지가 됩니다. 뭐 영화 감독 중에는 그 클린트 이스트우드 그런 사람은 나이가 많은데도 근육량이 굉장히 그 유지하기 위해서 운동을 하고 유지된 걸 봤습니다. 활동도 왕성하게 하고요. 근감소증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살코페니아, 옛날에는 없던 병명이지만 지금은 이제 이런 게 생겼습니다. 근감소증. 노화로 인해서 근육을 구성하는 근섬유 수와 굵기 등이 줄어들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새 근육이 이제 우리 몸이라는 게 항상 정체되어 있는 게 아니고 근육이 만들어지고 한편으로 또 근육이 소모가 됩니다. 그런데 그 생성이 소모보다도 더 적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생성 속도가 소실되는 속도를 따라잡지 못할 경우에 근감소증이 발생합니다. 근데 근육이 빠진 자리는 그 구멍이 뚫리나요? 그게 아니고 지방이 대치되기 때문에, 지방이 그 대치 때문에 체중은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근육이 빠진 걸 잘 모르고 지내죠. 그리고 근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운동 그런 거 필요성을 별로 못 느끼기 때문에 안 하고, 그래서 근감소증이 아주 심각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것은 한번 생기면 다시 또 회복하기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집에서 간단히 체크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기력이 세하다는 느낌과 더불어서 또 서서 한쪽 양말을 신을 수가 없다든지, 계단 오를 때 반드시 난간을 잡아야 한다든지, 쇼핑 후 2kg의 무게를 들고 돌아가기가 힘들 경우, 또 15분 연속으로 걷기 힘들다, 이런 때는 근감소증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반드시 또 어떤 병원 의료진 도움을 받고 치료를 받아야겠죠. 근감소증의 치료는 영양 근육의 재료인 단백질 섭취로 근감소를 최소화해야 되겠습니다. 잘 먹어야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나이가 들면 미각, 후각 기능의 저하로 입맛이 이제 없어지고, 이게 별로 이렇게 밥 생각이 안 납니다. 그러다 보면 끼니를 거르게 되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단백질 섭취가 굉장히 부족하게 되죠. 그래서 단백질 섭취는 성인 섭취량보다 1.5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소, 돼지, 닭, 오리고기 등 동물성 단백질과 콩, 시금치, 브로콜리 등 식물성 단백질을 골고루 챙겨 드셔야 됩니다. 비타민 D도 근육량과 기능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연어, 우유, 달걀, 치즈, 버섯 등을 함께 이제 섭취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햇볕도 쬐고요. 추운 겨울이라 이제 아무래도 움츠러들지만은 햇볕을 쬐야지 비타민 D가 합성이 되거든요. 운동을 함으로써 근육의 덩치를 키웁니다. 자전거, 걷기, 수영과 같은 유연성 운동, 유산성 운동이죠. 이것도 하고, 팔굽혀펴기, 계단 오르기 등 근육을 키우는 운동이고, 요즘 또 좋은 기구가 바로 아령도 있고 밴드 같은 거 있죠. 그래서 그런 밴드를 당기는 그 저항 운동, 이런 것도 이제 하는, 그러니까 골고루 음식을 골고루 먹듯 운동도 골고루 해야지 몸에 좋고 근감소증에도 좋습니다. 이게 이제 근육이 소실되면 복구가 어렵기 때문에 그게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것이죠. 여기 허리도 이렇게 디스크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여기 정상 허리에 비해서 여기 추간판이 이렇게 돌출되면 신경을 누르죠. 여기 척수신경인데, 척수신경을 압박을 하면은 허리, 엉덩이, 허벅지, 종아리 이런 데가 이제 저린다든지 통증이 있다든지 하반신이 저린다든지 이런 증상이 있게 되는데, 이게 바로 이런 증상이 2주 이상 지속되면은 병원을 반드시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허리를 강화시키는 게 꼭 요 디스크 여기 삐져나온 것만 문제보다는 이런 허리의 보호대를 만들면 허리가 아주 튼튼해집니다. 제가 노인 요양센터 몇 군데 진료를 간 적이 있었는데, 거기 보면은 허리 아픈 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허리만 튼튼해도 인생의 한 반은 성공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여러분들 허리를 튼튼히 하시고 아무 문제 없는 분은 감사하면서 이렇게 생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분은 허리를 튼튼히 하려면은 이렇게 이제 허리에 딸린 이런 척추 기립근이 있습니다. 이 척추뼈를 따라서 길게 세로로 뻗은 근육이 바로 이 기립근이 되겠는데요. 이거를 튼튼히 하면은 허리가 또 아픈 게 좋아집니다. 디스크 증상이 사라지고 아주 건강히 지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허벅지도 중요하고 또 척추 기립근도 중요하고, 그러지만은 또 삼두박근, 이두박근도 중요하죠. 이렇게 장단지도 아주 중요합니다. 종아리 근육, 정맥을 이렇게 압박해서 혈액을 심장으로 다시 올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아리 근육도 중요하다. 근육 테크에 이제 성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육 테크. 근육을 저금하려면은 허벅지 근육, 이게 아주 능률적입니다. 똑같은 운동을 하더라도 상체 운동보다 하체 운동이 더 능률적이고 효과가 있고, 그 중에서 허벅지 근육이 상당히 그러니까 가성비가 높다고 그럴까요? 가격 대비 성능이, 노성비인가요? 노력 대비 성능이 좋다고 이제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반드시 영양 섭취가 또 중요합니다.
단백질 섭취. 근데 어떤 뭐 방송에 보니까 계란과 황태가 좋다고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뭐 그것뿐 아니라 여러 가지 단백질 모든 게 다 좋습니다. 그래서 그 뼈 관절 근육을 젊게 만드는 이제 작전, 덩케르 작전이 있습니다. 자신의 능력에 맞는 세 유형의 운동을 하라. 근력 강화 운동, 지구력 운동, 또 이 요가를 하면 좋습니다. 요가를 하면 이제 몸이 움직일 수 있는 모든 방향으로 스트레칭을 하고 숨쉬고 조화를 뭐 이런 게 이제 요가죠. 호흡법도 하고. 그래서 요가를 하면 유연성이 증가하고 근력이 강화되고 호흡을 잘하게 되는 그런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동은 아까 말씀드린 그 근력 강화 운동, 지구력 운동, 유산소 운동에다가 요가까지 하면은 금상첨화가 되겠죠. 그리고 뼈를 강하게 만드는 음식이 중요합니다. 칼슘 많은 음식을 먹고 비타민 D도 중요하다. 요즘 같은 겨울에는 햇볕을 쬐기가 더 어렵죠. 그러니까 비타민 D가 더 부족하기 쉬운데 이런 때일수록 비타민 D 섭취에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메가3 지방산은 그 연어나 참치 같은 생선, 뭐 홍합, 호두, 아마씨, 아보카도, 뭐 올리브유 이런데 이제 많다고 그러는데 이런 오메가3 지방은 그 뼈 관절 근육이 아주 좋고 또 머리에도 좋습니다. 오죽하면 어머니가 셋이라는 말을 하겠습니까? 오메가3 농담입니다. 그 다음에 대체 방법을 생각을 해서 글루코사민, 콘드로이딘, 뭐 파인애플 같은 게 좋고 또 뭐 동양적인 방법으로 그 침도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든지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조금만한 거라도 변화를 시도하면 좋겠습니다. 자세를 바르게 하고 또 신발을 신고 지방 섭취를 줄이고 또 담배를 무조건 끊어야 되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세가 이렇게 구부정한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얘기해 주면 좀 그걸 들어서 딱 하면 좋은데 그냥 고집을 이제 피우는 사람도 있는데 이 조그마한 자세라도 바르게 가지면 굉장히 건강에는 좋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그 구호 중에 하나가 생각은 크게 행동은 더 크게라는 그 어느 닥터의 말이 있는데 생각 좀 크게 하시고 또 행동은 그보다 더 크게 이런 거 어떨까 싶습니다. 이게 이제 거의 마지막의 슬라이드가 되겠는데요. 이게 이제 뭐 심장에 좋은 음식, 머리에 좋은 음식, 또 관절에 좋은 음식 다 이제 다릅니다. 뭐 방송마다 다르고 그런데 이제 기본은 요 푸드 피라미드를 지키면 아주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슬라이드로 가져왔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그 밥을 먹고 뭐 어떤 사람은 라면도 먹고 빵을 먹고 또 파스타 이런 것도 먹게 되는데 이런 곡류를 하루에 6 내지 11단위를 먹습니다. 이게 이제 그다음에 그 위에 채소와 과일을 먹는데 채소는 3에서 5단위, 과일은 2에서 4단위 이렇게 되죠. 그다음에 우유는 그 위에 이제 우유는 하루에 먹는 겁니다. 하루에 2단위, 2 내지 3단위고 또 유제품을 그다음에 육류, 생선, 두류, 알류 이게 이제 단백질이거든요. 이게 2 내지 3단위. 근데 여기서 단위라는 게 이제 조금씩 다르지만 주먹 크기로 이렇게 하면 됩니다. 주먹 크기, 자기 주먹 크기로 해서 육류, 생선, 두류, 알류 이런 걸 어떤 음식이든지 2-3 주먹만큼은 먹어야 됩니다. 하루에. 그리고 이제 뭐 오늘 생선을 먹었으면 내일은 육류를 먹고 또 계란을 먹고 그 외에 또 콩 같은 종류도 있으니까요. 또 우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유만 있는 게 아니라 유제품 중에 떠먹는 요구르트. 왜냐하면 이제 물로 된 거는 영양분이 적기 때문에 떠먹는 게 더 좋고요. 또 치즈 이런 게인데 이것도 3가지 중에서 하루에 2가지를 드시고 또 채소는 끼니 때마다 먹고 그 외에 간식으로도 이렇게 과일 뭐 아침 저녁으로라든지 이렇게 이제 드시면 되겠고요. 또 곡류는 6에서 11단위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비만한 경우에는 요 6단위를 지키고 11단위를 빼는 게 좋겠죠. 비만한 경우에는. 그러니까 탄수화물 때문에 비만한 경우가 너무 많고 또 탄수화물 중독도 있기 때문에 탄수화물을 줄이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 뭐 심장병이 있다든지 그러면 여기 이런 육류를 좀 줄여야 되겠습니다. 대신에
생선을 늘이고 또 식물성 그 두류, 계란 이런 거는 그냥 그대로 더 이렇게 유지를 해서 먹고요. 또 어떤 사람이 뭐 비만해서 다이어트를 한다든지 그러면 이제 또 채소하고 과일을 양을 더 늘리고 이렇게 해서 배를 채우고 이렇게 하는 게 좋게 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